국내에 몇 안 되는 금은보석 마스터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66년. 우리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궁중 금은세공 전통 문화의 멋과 맥을 잇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한마디로 기금속 전통공예 장인이라고 그러죠. 기금속 전통공예 장인. 전통 금은세공 공예 황갑주 장인을 소개합니다. 고려 말부터 오랜 기간 외국군 주둔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서울 용산. 그곳에서 우리 전통을 잇고 있는 장인의 공방이 있습니다. 공방에는 휘황찬란한 각종 금은보석 공예 작품들이 번쩍번쩍 눈이 부시게 빛나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오늘도 작품을 구상하느라 바쁜 장인이 있습니다. 내가 82세니까 이제 83세 올라가잖아요. 내가 86세가 되면 11월 달에 지금 또 문화재회관에서 내 고의전 마지막 할 거예요. 사실 장인의 아버지는 그가 카톨릭 사제가 되길 바랐지만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내가 육남 2녀거든. 육남 2녀에 내가 셋째인데 큰형님은 간신히 어떻게 해가지고 삼학교를 다녔고 내 위에 형님이 공고를 다녔고 우리 아버지가 그래. 더 이상 너희들 가르칠 능력이 없으니까 기술을 배워라. 기술을 배우면 밥을 먹고 산다. 장인은 16살에 순천의 보석가게 세공 보조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먼저 입문한 사람들을 앞지르며 전통 세공 기술을 익혀나갔는데요. 내가 서울 여기 신세계백화점 올 때만 해도 그 옛날 그게 동화백화점인데 네. 동화백화점 올 때만 해도 전통이 순금질 하는데 전통이 무척 많더라고. 향압 놀이개 장도 무슨 반지가락지가 아주 그때만 해도 많았어요. 그때만 해도 전통이 많았고 내가 이제 거기서부터 백금일을 배운다고 나와가지고 이제 보성일을 할 때 그때부터 이제 현대물이지. 23살에 독립한 장인은 50여 명의 세공 기술자들을 두고 금은방을 운영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전국은 물론 일본에서까지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 없어서 못 팔 정도였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기술을 배울 때 전통 공예를 했기 때문에 이제 현대 공예는 이제 그 시대 흐름에 따라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게 금은방 운영도 하고 도매도 하고 뭐 다 했지만은 도소매를 다 했지만은 저희가 이제 1997년에 이제 가게 문을 닫으면서 이제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뭔가는 좀 한번 이뤄놓자 해서 제가 이제 97년부터 제가 하고자 하고 있는 모든 세공은 전부 다 제가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88 서울 올림픽 당시엔 보석 공예품 공식 지정 업체로 선정돼 가수 조용필 씨와 함께 일본 전역을 돌며 올림픽과 대한민국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장인이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작품은 무엇일까요? 저게 이제 부여 왕흥사지에서 나오는 뭡니까 사리 장엄구인데요. 사리 장엄구인데 원래는 모양은 똑같은데 조각이 없어요. 위덕왕 아들 왕자가 지금 같으면 경자년 몇월 졸 죽었다는 것만 나와요. 근데 이제 저게 바로 벚꽃창신이죠. 얘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내 작품으로 수가시킨 거. 바로 저게 벚꽃창신 작입니다. 저게. 보물 제1767호로 지정된 부여 왕흥사지에서 출토된 석점의 사리보관 용기. 국내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사리공예품 보물에 범어 반야심경을 입혀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2012년 얼마 동안 걸리셨습니까? 10개월 걸렸습니다. 10개월 동안 그건 서울시 주무관들 학예사들 다 와서 감독하고 서울시 문화재 전문위원들 교수들이 또 2사람이 감독하고
국보급 유물들의 원형을 모티브로 전통 세공 기법을 사용하지만 환갑주 장인은 단순 재현에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입혀 세상 하나뿐인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조각은 제가 벚꽃장신 정신으로 제가 조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 것을 본받아가지고 내가 창작한 거죠. 환갑주 장인의 작품 특징은 거의 대부분의 작품을 99.9%의 순운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판에다가 넓은 대로 좁은 대로 다 용도에 따라서 만드는 거예요. 뭐 반지, 가락지, 비녀. 원자재 자체가 순도 99.9%의 금과 은이다 보니 개인의 힘만으로 작업을 이어간다는 게 경제적으로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갑주 장인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신치호 선생의 말씀을 되새기며 오직 전통 계승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오늘도 뜨거운 열정을 불태웁니다. 그런데 은을 녹이다 말고 갑자기 골판 같은 곳에 불을 대는 이유는 뭘까요? 데워야지. 그럼 튀어요. 차니까. 네네. 은이 액체처럼 녹을 때까지 작은 용광로에서 용해 작업을 이어갑니다. 우리 전통 금속 공예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열을 가해 부드럽게 된 금속을 두들겨 펴서 어떤 형태를 만들거나 얇은 금속판을 만든 다음 잘라내면서 형태를 만드는 방법을 단조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음판을 늘려서 어느 정도 늘리고 넓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용도에 따라서 이제 작품이 나오는 거죠. 이제 가락질을 할 때는 이제 반복적으로 두드려 펴는 단순하지만 고된 과정을 벌써 66년째 해온 환갑주 장인.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늘려가지고 네. 이제 가늘게 늘려가지고 네. 여기다 이제 때려서 이제 가락지 사이즈별로 다 해가지고 만드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문자 토각이고.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 금속공예 기법들은 주조법, 단조법, 오목새김, 도들새김 등 다양한 기법들이 있지만 이름도 생소한 문자 투각이라. 문자 투각이란 대체 어떤 기법인가요? 그건 유일하게 제가 지금 개발한 거고요. 국내는 이거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넓이에 맞춰서 두들기는 거예요. 망치 이름을 이제 꼭두망치라고 그래요. 요거 꼭두망치. 네. 요거는 이제 외마치라고 그래요. 외망치. 이제 늘리려면 이제 계속 이렇게 늘려가지고 뚝딱뚝딱 16살 때부터 80이 넘어서까지 쉬지 않고 두드려온 망치질. 옆으로 늘리면서 여기 이제 크기에 맞추는 거지. 요즘은 장인도 최신식으로 토치를 사용해 간편하게 금속에 열을 가하며 느리는데요. 이 작업마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통 방식 그대로 불대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 우통입니다. 옛날. 숨을 여기서 쉬어요. 계속해서 나갑니다. 쉬었다 갔다 그런 게 아니고. 불대를 사용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한 번 불어넣은 공기가 절대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 불꽃이 죽지 않도록 숨을 참아내는 것 또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장인, 이 불대는 언제부터 쓰신 거예요? 굉장히 오래되고 낡아 보이는데. 내가 배울 때. 네? 그럼 50대 된 내가 거예요? 배울 때니까 내가 16살 때니까 지금 66년 전에. 예. 60년 전에는 지금은 반지 하나에 뭐 한
두세 시간만 될 걸 옛날에는 하루 종일 걸렸잖아요. 하루 종일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죠. 이제 음판이 원하는 크기와 두께로 완성되면 줄톱을 이용해 장인이 구상한 문자 모양으로 잘라내는 작업을 합니다. 이 시대의 장인이 만드는 작품은 또 몇백 년 후에 또 재평가를 받을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의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내 창작으로 나가니까. 황갑주 장인은 금속공예 전통 기법뿐 아니라 더 나은 작품 세계를 위해 수년에 걸쳐 서예와 문인화 등까지 섭렵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장인의 서체는 어떤 서체일까요? 이게 저 글씨랑은 개를 하다 보면요. 네. 어느 분이고 잘 쓰신 분이고 다 이제 임서거든요. 네. 유명한 분들 거저 백개 쓰는 거. 네. 임서인데 이제 오래 하다 보면 달인이 되다 보면 자기체가 나와요. 추사체 같이. 그럼 선생님이 글씨 따로 있습니까? 저것이는 좀 더 해야죠. 더 해야죠. 네. 뭐 한 50년 되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술 작가로서의 끈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연구하는 겸손한 장인. 전통의 조형과 실용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기법과 그에 맞는 금속 재료를 꾸준히 연구하며 전통에 대한 탐구와 실험을 멈추지 않고 있는 황갑주 장인. 가난을 면하기 위해 배운 기술이 그를 예술가의 길로 이끌게 될 줄이야. 단지 배가 고파서 시작해 오늘까지 66년이란 긴 세월 동안 전통 금속공예 한 길만 걸어온 황갑주 장인. 아직 쉴 때가 안 됐다며 하루하루 작품 활동에 열심인데요. 2000년이라는 한국 귀금속 전통 문화의 멋과 맥을 잇고 있는 황갑주 장인의 마지막 꿈은 뭘까요? 요거 이제 이번에 이제 저 고희에 이거 나올 거예요. 저 미리 만들잖아요. 전통을 이해하고 전통에 걸맞은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황갑주 장인을 응원하겠습니다.